퇴직만 하면 이제 좀 편하게 살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직장 생활 내내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를 뒤로하고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즐기면서 살아갈 꿈을 꾼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어든다. 예상보다 오래 살아야 한다. 예상보다 몸이 금방 지쳐버린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편안한 은퇴는 퇴직금이 바닥나면서 한순간에 무너진다. 58세의 한 아버지가 있었다. 회사에서 30년을 일했고 퇴직금 1억 원을 손에 쥐었다. 처음에는 걱정 없었다. 이 돈이면 몇 년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년도 아니었다. 불과 2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을 드러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재취업을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경력 많다고 대기업이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은 50대 이상을 선호하지 않는다. 결국 선택지는 단순 노동뿐이었다. 그렇게 극한 알바의 세계로 들어섰다. 편의점, 택배 상하차, 배달, 공사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이렇게 몸 갈아 넣는 일 말고 조금 덜 힘들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그렇게 그는 가성비 좋은 직업을 찾아 나섰다. 58세,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가성비 직업 3가지. 1. 경비원. 하지만 이 방식으로 하면 더 안정적이다. 58세 아버지가 처음 선택한 일은 아파트 경비원이었다. 흔히들 경비원을 힘든 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단순 감시 역할을 하는 스마트 경비가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이 줄어든 곳도 많다. 물론 단순히 경비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일반 경비원은 월급이 200만 원 초반대지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고 소규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들어가면 월 25만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다면 경비관리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비원은 어차피 은퇴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젊은 층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경쟁이 붙을 수 있으니 자격증 하나라도 따두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죠. 2. 택배는 힘들지만 이 택배는 다르다. 일반적인 택배 업무는 몸이 고된다. 하지만 은퇴 후라면 쿠팡 플렉스 같은 자유 배송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택배기사는 하루 12시간씩 박스를 들고 뛰어야 하지만 쿠팡 플렉스나 배민 비마트 같은 단기 배송은 원하는 날만 일할 수 있고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다룬다. 58세 아버지는 하루 5시간만 일하고도 월 200만 원을 벌었다. 본인이 원하면 더 일할 수도 있었다. 운전만 할 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체력 부담도 덜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일하면 되니까 은퇴 후 알바로는 꽤 괜찮죠. 특히 전기차를 활용하면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전기차를 구입해 택배 배송을 하는 60대들은 기름값 걱정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있다. 3. 은퇴 후 돈 벌면서 건강까지 챙기는 택시 플랫폼 운전. 50대 후반이면 대중교통 운전이나 택시도 고려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 택시가 아니면 돈 벌기 힘들다고 했지만 요즘은 카카오티 블루나 우버 같은 플랫폼 택시도 좋은 선택지가 된다. 특히 60세 이상이면 고령 운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자격증을 따는 것도 방법이다. 58세 아버지는 처음엔 택시 운전을 꺼렸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다고 했다. 택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고 은퇴 후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많아요. 하루 68시간 일하면 월 250 정도는 벌 수 있어요. 장점은 또 있다. 운전을 하는 동안 별다른 체력 소모가 없어서 장기적으로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즘은 전기차, 택시도 늘어나고 있어 연료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은퇴 후 무작정 일하는 게 아니라 가성비 좋은 일을 찾아야 한다. 58세 아버지는 결국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무작정 몸을 갈아 넣는 알바를 하기보다 체력 부담은 덜하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나섰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50대, 60대가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가 아니라 적은 노동으로 꾸준히 벌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조금 덜 벌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몸을 망치지 않는 일. 그게 바로 은퇴 후 선택해야 할 가성비 좋은 직업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은퇴 전문가의 현실 조언. 퇴직만 하면 자유다. 그렇게 외치던 수많은 4,050 직장인들이 퇴직 후 겪는 현실은 정반대다. 이제 막 퇴직한 50대 가장 30년간 회사에 충성했지만 정작 퇴직 후 남은 건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뿐이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재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이다.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체력 부담이 적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 1.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흔히 퇴직 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노후를 편하게 보내려면 최소 월 20만 3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 연금이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할까? 체력 부담은 적고 지속 가능하며 경쟁이 덜한 일이 필요하다. 퇴직 후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직업 3가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분석해보자. 2.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퇴직 후 가장 큰 실수는 무작정 일하는 것이다. 많은 퇴직자들이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공사장,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지만 몇 달 지나면 후회한다. 왜? 체력이 버티질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을 고를 때 몇 가지 기준을 가져야 한다. 체력 소모가 적을 것, 경쟁이 심하지 않을 것,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 가능할 것, 월 20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벌 수 있을 것. 이 조건에 맞는 직업들을 살펴보자. 3. 가성비 좋은 직업 TOP 3현실적인 선택지. 1. 아파트 경비원 앤드 관리소장. 단순 경비가 아니라 관리까지 할 것. 경비원은 흔히 힘든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 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 특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면 일반 경비보다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일반 경비원 월 200만 원 전후.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월 25만 300만 원 가능. 전문가 TIP. 경비원으로 시작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해 관리직으로 이동하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체력 부담 없이 60대 이후까지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입니다. 경쟁도 덜하고 경험이 쌓이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가능합니다. 이 배달 앤드 택배하지만 단기 알바형을 선택하라. 배달이나 택배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풀타임이 아니라 시간제 형태로 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쿠팡 플렉스 같은 단기 배송 알바를 활용하면 하루 46시간만 일해도 월 15만 2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일반 택배 하루 12시간 노동 체력 부담. 쿠팡 플렉스 하루 46시간 체력 부담 적고 유연한 근무 가능. 전문가 TIP. 전기차를 활용하면 기름값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요즘은 전기차 보조금도 많아서 택배나 배달을 하면서도 유지비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다. 장점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내 컨디션에 맞춰 조절하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택시 카카오티 블루, 우버 등 은퇴 후 가장 현실적인 직업. 은퇴 후 가장 손쉬운 선택 중 하나가 택시나 대리운전이다. 하지만 일반 택시가 아니라 플랫폼 택시를 선택하면 부담이 훨씬 적다. 일반 개인 택시 장시간 운전 필수, 초기 투자금 필요. 카카오티 블루 우버 시간 조절 가능, 부담 적음. 현재 60세 이상을 위한 운전 지원 제도도 있어 면허 취득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월 25만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으며 체력 부담도 적다. 전문가 TIP. 전기차 택시를 활용하면 연료비도 줄어든다.
실제로 최근 60대 은퇴자 중 전기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운전만 할 수 있으면 은퇴 후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은퇴 후 가성비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벌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이다. 잘못된 선택. 체력 소모가 심한 일 공사장, 상하차, 풀타임 배달. 경쟁이 심한 일 2030대와 경쟁해야 하는 직업.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드는 일 개인 사업, 창업 등. 올바른 선택. 체력 부담이 적은 일 경비, 관리직, 플랫폼 운전 등. 경쟁이 적은 일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직업.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유연한 근무 가능,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내 몸과 시간을 최대한 아끼면서 벌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5. 퇴직 후 돈보다 중요한 것 건강과 관계 유지.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후 돈을 벌기 위해 무리하게 일하다가 건강을 해친다. 하지만 은퇴 후 진짜 중요한 것은 돈, 건강, 사회적 관계의 균형이다. 건강 체력을 망가뜨리는 일은 하지 말 것. 돈 무리하지 않아도 월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것. 사회적 관계 사람들과 단절되지 않도록 할 것. 퇴직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하고 돈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조금 덜 벌어도 내 몸과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마무리. 당신의 선택이 은퇴 후 삶을 결정한다. 58세 아버지는 결국 극한 알바 대신 가성비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무리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당신의 몸과 시간을 아껴가며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은퇴로 가는 길이다. 은퇴라는 단어 참 묘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박 선생님도 은퇴 전까지만 해도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죠. 그는 평생을 상위 10%의 안정된 위치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연봉, 탄탄한 자산, 은퇴 후 편안히 쉬어갈 집까지. 그런데 퇴직 후 그의 삶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수입,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결국 그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예상치 못한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함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 왜 이리 어려운가? 박 선생님과 같은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에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가정 때문이죠.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큰 병 한 번 앓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2년 차에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이후 정기적인 치료비와 약값까지 추가되면서 예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교훈. 은퇴 후의 가장 큰 복병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은 자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의료비와 보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과도한 소비와 생활비 관리 실패.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즐겼죠.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세, 수도세 같은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쌓였고 예상치 못한 차량 수리비나 집 수리비 같은 일시적인 지출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소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면 재정적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에는 줄이기가 곧 생존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사례, 자녀 지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많은 부모님이 그렇듯 박 선생님도 은퇴 후 자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 결혼 자금 지원, 그리고 자녀의 첫 집 마련까지. 이 모든 지원은 결국 그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점점 불안해졌죠. 교훈 자녀를 돕는 건 부모로서 기쁨일 수 있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돕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적정선을 정하고 자신의 노후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현실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수입은 이전과 다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월별 예산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포함한 비상금 계좌를 마련하세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2. 건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예방적 의료검진, 건강보험 가입,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3.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라. 은퇴 후에는 자녀, 배우자, 사회적 기대 등 감정적인 압박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철저히 자신만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박 선생님의 눈물을 우리의 교훈으로.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인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같은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은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을 점검하며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계획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함정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대비의 진실. 은퇴 후 파산,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박 선생님처럼 안정된 위치에 있던 사람들조차 은퇴 후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 재정 관리,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 돈보다 중요한 노후의 첫 번째 자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은퇴 후 삶에서 더더욱 절실히 와닿습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경제적 파산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비의 덫.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심장 수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보험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치료비, 약값, 그리고 비보험 항목에 대한 비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 문제를 대비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적절한 의료보험 플랜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즉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2. 재정 은퇴 후 지출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외식과 여행 같은 지출이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 없이 쌓이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남은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뿐이었죠.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 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차량 유지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집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그의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정 관리를 위해 은퇴 전에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우세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나누고 선택 지출은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3. 관계와 감정. 은퇴 후 흔들리는 인간관계와 정체성. 은퇴 후에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큰 도전입니다. 박 선생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 경제적 압박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나니 주변 관계마저 소원해지면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일정한 역할과 존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경제적 의존이나 간섭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스스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피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4. 은퇴 후의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현실을 인정하라.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와 같은 소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통해 적은 수입이라도 유지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런 관계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언이나 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한 만큼 아름답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건강, 정체성,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챙기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상위 10%의 삶을 꿈꾸기보다는 내 삶의 100% 만족을 목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때 은퇴라는 단어는 휴식과 자유를 상징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의 안정적인 소득은 없고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매달 생계를 고민해야 한다면 과연 은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5060세대가 처한 은퇴 후 빈곤의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진 현실과 원인. 5060세대가 은퇴 후 빈곤의 위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지속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은퇴 직전까지도 저축이 부족합니다. 셋째, 잘못된 재정 관리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가 악화됩니다. 여기에 맞물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203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긴 시간을 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사례 1, 30년 대기업 근무, 하지만 남은 건 빈 통장. 김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돈은 자녀 결혼 비용과 미처 갚지 못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달 고정비로 전기세, 식비, 의료비 등이 들어가지만 돈이 부족해 건강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내 삶을 꾸려갈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사례 2, 자영업 실패 후 빈곤으로 내몰린 이씨 부부. 이씨 62세 부부는 자영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퇴직금과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현재 이씨 부부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과 소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패를 대비한 대안은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사례 3, 고정비 부담에 허덕이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55세는 은퇴를 5년 앞두고 있지만 이미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 자녀 학비와 보험료, 그리고 주택 대출 이자가 그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론,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빈곤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아래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마련. 연금뿐만 아니라 소일거리, 재택근무,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워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준비된 은퇴가 행복을 만든다. 은퇴 후 빈곤은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해 보세요. 미래는 결코 준비하지 않은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빈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한때는 자유와 여유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제는 생존과 현실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맞이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하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빈곤의 원인과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빈곤에 빠지는가? 막연한 낙관주의의 함정.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낙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상상 이상입니다. 2030년 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은 은퇴 후 삶의 한 부분만을 충당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면 곧바로 빈곤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부족, 예기치 못한 질병, 자녀 문제, 경제적 위기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대비하지 않고 단기적인 계획에만 의존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빈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빈곤의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무너진 최 씨 부부. 최 씨 61세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부인이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의료비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썼고 이제는 적금도 모두 깨야 할 처지입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보험도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살아가던 김 씨의 눈물. 김 씨 68세는 국민연금 월 95만 원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군요. 그땐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박 씨 부부. 박 씨 63세 부부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해 3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박 씨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땐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은퇴 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전략.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라. 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프리랜서 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단순화하라.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자동차 유지비, 대출 상환 등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는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무리. 은퇴 후 빈곤은 미리 막아야 한다.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의 현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점검하고 소득원을 고민하며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의 준비입니다. 대기업 퇴사 6개월 후 이렇게 무너질 줄이야. 조기 퇴직의 충격적 진실과 생존 전략. 조기 퇴직을 고민하는 많은 직장인들은 퇴사 후의 자유를 꿈꿉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야근하는 생활도 끝납니다. 그런데 정말 퇴사 후의 삶이 그렇게 자유롭기만 할까요? 대기업을 퇴사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현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조기 퇴직의 충격적인 현실과 그 속에서
어떻게 생존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퇴사할 때 어느 정도의 저축과 퇴직금을 믿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20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한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퇴직금으로 1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1년간은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생활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었고 퇴직한 지 6개월 만에 저축해둔 돈이 절반 이상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지출들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갑작스러운 의료비, 그동안 미뤄왔던 가족들과의 여행 등 계획에 없던 지출들이 쌓이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김 씨는 퇴직금이 꽤 많다고 느꼈지만 6개월 만에 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 보니 불안감이 커져갔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퇴직금을 믿고 퇴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퇴직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이 없으면 경제적 자유는커녕 더 큰 불안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2.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퇴사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일한 이 씨는 퇴사 후 나는 이제 자유다 라고 외치며 휴식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회사와 직업에 너무 많이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회사를 떠난 지 6개월 정도 지나니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게 되었죠. 결국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퇴직 후 6개월간 아무 일도 하지 않다 보니 재취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퇴직 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공허함과 자존감의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나를 둘러싼 관계의 변화. 퇴사 후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는 인간관계입니다. 회사에서의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박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는 15년간 다니던 대기업에서 퇴사한 후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회사에 다니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의 생활은 예상과 달리 외로움과 고립감이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는 동료들과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고 그 외로움이 너무 힘들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이런 고립감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 진실 그리고 생존 전략. 이 세 가지 사례는 조기 퇴직이 단순히 자유와 여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퇴사 후 찾아오는 경제적 압박, 정체성의 혼란, 인간관계의 단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생존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 전 철저한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퇴직 후 고정 수입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경제적 불안은 계속해서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퇴직 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봉사활동 혹은 재취업이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사회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변화를 준비하세요. 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해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조기퇴직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퇴사 후에도 성공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퇴사 후 6개월의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조기퇴직이라는 단어는 멋지게 들리지만 실상은 쉽지 않죠. 오늘은 퇴사 후 삶에서 왜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사 후 자유의 함정에 빠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상당히 달콤한 동시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한동안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즐기며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속되는 자유는 오히려 큰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이 무력감에 부딪힙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금 쉬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괜찮을까? 라는 불안감으로 변합니다. 특히 평생 동안 조직 생활을 해오며 직장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온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경제적 불안의 실체.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조기퇴직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지출은 언제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퇴직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퇴직 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불쑥 찾아오죠. 퇴직 전에는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던 세금과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일일이 따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가족들과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싶어서 미뤄왔던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예상 외의 지출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퇴직 후 6개월 내외에 경제적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지출 때문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 수입을 만드는 것입니다.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순간 재정적 불안감은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부터 꾸준히 고정 수입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규모 창업이든 연금이든 투자를 통한 이자, 수익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월별 수입원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 그리고 자존감 회복. 퇴사 후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직장 생활에서 멀어진 만큼 사회적 관계도 변화를 겪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형성되었던 관계들이 퇴직과 함께 서서히 끊기기 시작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새롭게 관계를 형성하기가 그리 쉽지 않죠. 문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립감은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퇴직 후 이 같은 고립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은 사회적 자존감을 직장이나 직업에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직 후의 공백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립감과 자존감의 하락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필요로 하는 자리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돈과 일만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깊은 내적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인생 2막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단계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존을 위한 진짜 전략. 결국 조기퇴직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은 자유가 오히려 촉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다음과 같은 생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재정적 계획을 철저히 세우라. 고정적 수입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세 수입, 연금, 투자 수익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퇴직 후의 삶을 미리 계획하라. 퇴직 후에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봉사활동 등을 미리 구상해 놓아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 후에도 나 자신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라. 퇴직 후에도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퇴사 후 6개월이 지나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 어려움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면 그 속에서도 충분히 새로운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인드셋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생존 전략을 세워보세요. 새로운 도전과 의미를 찾는다면 퇴직 후의 삶도 충분히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이 막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을 세워보세요.